할아버니 돈나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웨게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대표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제가 우리가 영국에 갔다 온 촬영분을 사실은 야금야금 내보냈잖아요. 그동안에 한국에 갔다 왔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영국에 가서 올해도 있었다 이렇게. 왜냐하면 4주 동안 방송이 됐잖아. 영국에 안 있고 왜 여기 있어요? 그래.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막 이러시는 거여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근데 한국에 갔을 때 제가 그 무지외반증이라는 거가 되게 심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경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이름을 들으시는 분들은 하이힐 신드롬 그럼 뭔지 금방 다 아실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이쪽 발가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여기 관절이 튀어나오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평발이 되고 허리가 아파져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각도를 재더라고요. 근데 제가 37도까지 이게 휘어졌더라고요. 각도를 재보니까. 근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요? 거의 그 지경인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30도가 기준인가 봐. 그 전에 20 몇 도라도 통증이 있으면 수술을 한대요. 근데 37도는 좀 심한 거죠. 근데 미국에서 그냥 그럭저럭 뭐 신발 바꿔 신어가면서 근데 볼이 넓은 거를 이제 골라 신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 얘기 왜 하냐면 병원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보험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뭐 우리 돈으로 내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매우 좋아하는 환자가 제가 된 것 같아요. 1인실에 있었고요. 8일간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 수술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입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그 다음날 디스차지 시키거나 아니면 바로 뭐 아침에 수술하고 오후에 내보내기 때문에 그때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진통제도 굉장히 센 거를 맞았어야 됐고 이랬는데 한국 돈으로 여러분 제가 460만 원인가를 냈어요. 8일 입원하고 수술비 포함? 포함. 삼시세 때 밥집. 밥 다 병원밥 먹고 누가 밥을 해다 주나. 병원밥 먹고 요즘 병원밥 잘 나와.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근데 항생제를 맞으니까 이제 막 그렇게 입맛이 좋진 않았지만 다 그렇게 맞춰서 나와 단백질. 근데 그렇게 해서 달러로 하면 4,000불. 그냥 4,000불이 좀 안 되게 된 거예요. 제가 가진 보험에 디덕터블이 안 돼. 아니 근데 그럼 한국은 그 돈을 어떻게 벌어? 그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어? 아니 그게 아니 어떻게 나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싸? 아니 근데 문제는 이거야. 병원이 바글바글바글해. 손님이 정말. 그래서 이거는 양으로 승부하는 거야. 와. 박리담에. 이유는 이제 또 종합병원들이 요즘 그 의료대란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내년 2월에 진료 가능. 수술 언젠지 모름.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이제 그 이름 있는 뭐 아산병원 뭐 이런 데다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개인병원, 관절염으로 유명한 개인병원으로 갔거든. 근데 글쎄 나는 어이가 없었어. 와. 그리고 한 번 병원에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이틀에 한 번씩 드레싱을 하러 오라 그래요. 퇴원 후에. 근데 갔다 오면 15,000원인가를 내는 거야. 여기 코페이보다 싼 거야. 내가 보험이 없는데. 여기서 와. 병원을 가면 우리가 닥터스 오피스 비슷하면 코페이를 내잖아요. 코페이가 25불이거든요. 언니 35불도 있어요. 그치? 코페이.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는 또 아웃 오브 그리고 넷워크면 50불 50불 내야 돼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30대 밥 다 주고 8일 입원에 진통제를 이렇게 달아줘요. 약으로. 그래서 너무 아프면 이걸 눌러. 그럼 나와. 15분에 한 번씩. 근데 그것도 아프다 그러면 놔주세요. 그러면 또 엉덩이 주사로 또 놔줘. 그걸 다 했어. 근데 글쎄 4,000불을 냈어요. 미국은 언제 그런 세상이 올까? 근데 아마 더 오르면 한국에 오르면 오르겠지. 한국에 오르겠지. 그렇지. 근데 한국은 의사들 돈 많이 주지 않아?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요. 박리담회야. 이 로비에서 사람이 어깨 부딪히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안 아픈데 계속 병원에 가게 돼. 싸니까. 그런 것도 있어. 캐나다나 영국 같은 데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아파도 6개월 후 7개월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되는 기다리는 거고요. 거. 저도 사실은 원래 미국에서 11월에 수술을 하려고 하고
그러고 한국 들어가서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자라고 갔는데 내일 모레 수술합시다 이렇게 그래, 되니까 바로 잡히지. 왜냐면 여기는 동네 병원이잖아. 3주 그것도. 후에 오시오, 6주 후에 오시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메모그램 하나 찍는데도 지금 뭐 몇 달에 또 바꾸라고 연락이 온 거지. 몇 달. 그러니까 와. 그래서 그냥 그래도 어차피 캐나다보단 낫잖아. 낫지. 낫다고 다 그러죠. 그럼. 영국보다도 낫잖아. 그래. 김정화 어, 얘기에 어, 따르면 무주외반증이 사실은 뭐 병으로는 큰 병이 아니야. 왜냐면 생명에 관계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버티고 버티다 갔는데 왜 버텼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구나. 어쨌든 돈에 대한 얘기를 전달해 드리니까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조앤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 그러고 우리도 듣고 싶어.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좀 이제 한참 안 했잖아 부동산. 그래서 손님들이 전화 왔어 그 사이에. 부동산 얘기 좀 요즘 해달라고. 어떠냐고 물어봐. 좀 기다리세요. 머니 돈날을 보시고. 튕겼어. 그 와중에. 근데 어쨌든 다 관망하는 자세라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 자체가 줄어들었을 많이 거다. 줄었죠 판매량이. 어. 판매량이 많이 줄었고 이제 판매량이 많이 줄은 이유는 당연히 뭐 이자겠지. 이자율이 그치. 이자율이 내려갈 거라고 한 차례 내렸는데 갑자기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FOMC에서 후회한다 그러잖아 내린 거를. 우리 촬영하는 오늘이 대선 날이야. 보트하는 말이에요. 날이에요. 대선 날이에요. 네, 대선 네.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러 가지 그 망감이 교차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게 사람들이 전부 다 대선이 끝나길 기다리나?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율에 대한 기대감 이제 좀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리겠다 하는 기대감도 좀 있고 또 이제 돈을 막 쓰던 사람들은 정신 좀 차려야지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어떤 한쪽에서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또 유튜브에 어떤 분도 우리 이 동네에 어떤 분도 뭐 올해 집값이 떨어질 거다. 사실 집값이 안 떨어졌어요. 우리 동네는 6.8%가 올랐어요. 언제 비교해서 올랐어? 1년 전. 1년 전. 동네마다 차이가 너무 네, 나는 1년 전 사실. 9월 기준으로 우리 이 동네 전체 데이터, 메트로 애틀란타의 전체 데이터가 6.8%가 올랐어요. 안 떨어졌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이 이럴 건가 저럴 건가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조용하니까 나도 좀 조용히 지내야지 뭐 나 혼자서 잘난 거 아니니까 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으면서 6월서부터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한 거야. 뭐 세일도 조용해, 렌트도 조용해, 뭐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 전미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 우리 메트로 애틀란타 데이터가 있는데 전미 데이터는 4%가 상승했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물론 내린 데도 있어요. 많이 오른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평균 4%. 그 다음에 매물 자체는 늘어났어요. 매물 자체는. 네, 늘어났지. 매물. 그러면은 몇 달 정도 버틸 수 있어? 지금은 메트로 애틀란타는 3개월? 아이고 아직도 3개월치? 3개월이 더 늘어나야 되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이제 뭐 가격은 올라갔고, 그 다음에 판매량은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매물은 늘어났고, 그리고 이자는 1년 전보다 한 1%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정도고요. 이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6.8%가 올랐단 말이에요. 전국은 4.4%인데 그러면 더 오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중에서도 우리 30097은 어느 지역이냐면 잔스크릭, 둘루스 일부 거기는 18%가 올랐어요. 1년 전 9월. 18%가 2023년 9월서부터 2024년 9월에 18.6%가 올랐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랭킹에 들어갈 거예요. 이 30097 같은 경우는 2023년 6월에 정점을 찍었어. 그때가 제일 높았을 때야. 평균 가격이 75만 5천. 중간 가격이 그랬는데 작년 9월에는 72만 6천 정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런데 지금 올해 다시 또 오른 거예요. 헐. 그러니까 75만 5천이다가 9월에 60만 9천으로 60만 몇만 불로 떨어졌다가 다시 72만 2천으로 올라온 게 18.6%가 오른 거야. 그럼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 단적으로 저는 지금 이 슬로우한 시즌에서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게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약간 어그레시브 쪽으로 바뀌어 있어요. 제 모드는. 아 진짜? 오히려 사람들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잔잔하다고 할 때 내 눈에 너무 건질 게 많이 보여. 이게 오, 저거 지금 저거 얼마에 살 수 있는데 하는 것들이 보인다고. 그럼 그건 약간 투자용인가 그러면? 아니 투자용일 수도 있고요. 거주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사는 집은 그러면 팔 때 오른 가격에 팔고 사는 집은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겠어요. 아 그렇잖아. 지금은 전체적으로 언니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딱 맞냐면 이제 어떤 셀러랑 에이전트랑 합의를 봐서 내놓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정도에 내놔 봅시다 할 때 이제 셀러가 약간 욕심을 부리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할 것이고 셀러가 조금 양보를 많이 해서 빨리 팔고 싶어요 하면 조금 낮은 가격에 내놓겠죠. 근데 어느 가격에 이제 내놨다고 치면 요거를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트래픽을 보는 거야. 쇼잉이 어느 정도 되고 입질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입질이 안 들어오면 한 2주쯤 있다가 내려야 돼. 한 10,000불 떨어뜨린다고? 그럼 한 10,000불 떨어지는데 이제 셀러가 한 달이 넘어가면 초조해지기 시작해. 그치? 그러면 이제 10,000불 떨어진 상태에서 오퍼가 들어오기를 기다린다고. 오퍼가. 그럼 오퍼가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그때 만약에 바이어가 거기서 10,000불 떨어진 가격에서 15,000불을 깎아서 5,000불 클로징 코스트 주세요 하고 오퍼가 들어오면 대부분의 셀러는 받아요. 그러면 그 깎는 가격이 거의 한 90, 그러니까 내놓은 가격이 한 4% 빠지는 비율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능해요. 지금은 기존 주택들은 그런 식으로 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 집. 이게 새 집이 되게 사람들이 이제 새 집을 원하는데 그동안에는 빌더들이 너무 목이 뻣뻣했잖아. 그래 샤넬 사줘야 된다 그랬잖아. 제기랄. 그랬는데 지금은 빌더들이 이걸 알아. 안 팔리니까 많이 안 짓는 것도 좀 있죠. 원래 빌더들은 예측을 6개월, 1년 먼저 해서 그래. 펄밋을 얼마를 받아서 짓기 시작할 건가를 해서 쭉쭉쭉 하는데 이게 인벤토리가 딱 쌓이기 시작하면 빌더들이 얼럿이 떠요. 왜? 빌더는 Certificate of Occupancy, CO가 나오는 그 순간서부터 돈을 내야 돼. 컨스트럭션 론을 갚아 나가야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을 비워놓고 안 팔리는 채로 돈을 페이해야 된다고 하면 얘네들은 차라리 깎아주고 빨리 파는 쪽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지금 집 사기가 좋다고 말하는 거는 이런 빌더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멀쩡한 땅에 짓는 이거 플로 플랜 이거 놓고 저거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딜이 성사가 안 되고 거의 다 지어놓은 집인데 지금 나온 집. 지금 이거 잘 말해야 돼. 멀쩡한 땅에 지금부터 짓기 시작하는 집보다는 이미 CO가 나와서 다 거의 지어졌는데 아직 안 팔리고 있는 집. 그런 집들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손님이 5만 불 또는 6만 불. 그러니까 예를 들면 55만 불짜리를 50만 불을 깎아서 산다든지. 응? 또 69만 불짜리를 64만 불에 산다든지. 이건 지금 실제 예를 드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빌더에 따라서 모든 빌더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빌더들은 돈이 급한 빌더들은 이렇게 해요. 와, 10% 깎은 거란 말이야,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빌더랑 딜을 할 때 에이전트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광고에 뭐 클로징 코스트 15,000불 줍니다. 이래가지고 딱 보고 내가 가서 저 15,000불을 받아야지 하고 에이전트 없이 가시면 절대 손해고요. 빌더한테. 에이전트를 끼고 가셔서 하시면 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이 한 80% 정도 공정이 됐어. 근데 보니까 아래층은 다 마르고 위에는 카펫이야. 나는 위층도 다 마루로 하고 싶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화장실도 타일도 뭐 요 정도밖에 안 가는데 천정까지 올리고 싶어. 그 다음에 덱이 있는데 덱에 계단이 없어. 계단도 넣고 싶어. 뭐도 하고 싶어 하는 항목들 바꿀 수 있는 그 공정 단계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돈으로 환산을 해요. 빌더. 그러니까 가서 처음에는 빌더한테 이거 하는데 얼마야? 이거 하는데 얼마? 이거 할 수 있어? 그럼 돈으로 다 환산해서 뭐 25,000불, 3만 불 이게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딜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넣어주고
가격은 요거를 해줘. 클로징 코스트는 얼마를 줘. 이런 식으로 딜을 하면 그게 이제 다 합해서 얼마 돈으로 받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빌더는 사실 가격을 깎아주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옵션을 주고 가격을 많이 안 깎기를 원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빌더가 딜이 되는 빌더가 있어요. 손님들은 그냥 15,000불 그것만 보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뒤에 히든 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그러면 내 집을 파는 것도 약간은 깎아줄 각오는 좀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팔고 사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싸게 주면 또 내가 싸게 취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똔똔이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바이어한테는 무척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매물은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매물이 전년 대비 48% 늘어났으면 예를 들면 작년에 이맘때에 10,000채 집이 나와 있었으면 지금은 14,800채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한 달치 매물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3개월치 매물이 있고 우리의 목표는 6개월치 매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어떤 생각, 집 보러 다니면 어떤 생각이 이제는 조금 오퍼할 만한 집이 눈에 보이네. 그게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되게 양분화된 게 어떤 지역은 되게 쇼잉이 슬로해. 어떤 지역은 결국 로케이션이야. 근데 이제 이 슬로한 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투자형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이 슬로한 지역은 쇼잉이 없는 지역은 일단 그 단지는 렌트가 안 돼. 렌트 제한이 있다는 게 딱 알려지면 쇼잉이 없고 바이어 에이전트가 나한테 전화 와서 여기 선생님 혹시 여기 렌트 되나요? 물어봐. 렌트가 안 되는데요. 저희 손님이 렌트 집 찾는데. 그러면은 특히 타운홈 단지는 지금 제가 우리 1월에 전망 얘기할 때 타운홈은 좀 적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한 게 그 이유가 바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잉도 없고 잘 안 팔려. 그러니까 투자용을 사는 사람은 렌트 안 되면 그걸 뭐하러 사?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싱글홈이 보통 6.8% 우리 메트로레틀 때 가격이 올랐는데 타운홈은 똑같아. 안 올랐어.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거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가 굉장히 그러기는 어려워서 어려운 약간 혼란스럽긴 하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모계지로 한 달에 4,000불이 조금 넘게 나간대요. 그러고 두 부부가 같이 일하고 근데 갑자기 모계지가 500불씩 늘어났다는 거야. 이유를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리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라. 그리고 리사한테 용자한 건 아닌데 내가 모르니까 한번 상의를 해봐라고 연결을 시켜줬는데 4천 몇백 불을 모계지를 내면 자기 혼자 번 거는 다 모계지로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야. 이미 나서 지금까지 와이프하고 투잡 뚜리잡을 떴는데 살림이 나아지질 않네요. 그러는 거야. 너무 슬펐어. 그 말을 들으면서. 근데 그 살림이 나아지질 않는 게 집값이 오르는 걸 쫓아가느라고 허덕대서야. 그래서 그 플래닝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제가 10월 초에 그 중산층을 위한 그 재정 설계에 대한 나 페이스북에서 광고로 봤어요. 세미나를 했는데 중산층을 위한 저 중산층이 안 오신 것 럭셔리가 같아. 아니고 중산층이 아니신 것 같고 대부분은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오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 중산층들은 벌써 포기하셨나? 그러니까 플래닝을 할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근데 사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그걸 연 건데 그러니까 돈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벌써 포기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무 사기를 당해서 지치셨거나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언니 너무 조심스러운 사람도 많아. 그렇지. 액션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요 상황이 사실 우리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게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산수를 하면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를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그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건데 이제 뭔가가 지나치게 지나가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아니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언니.
혹시 만약에 언니 같은 사람을 못 만났어. 근데 난 뭔가 좀 해보려고 누구를 상담을 했는데 뭐 할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어. 사기를 수도 너무 있지. 당했나? 거기에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버ን하니까 야 나 저런 데 갔더니 뭐 이상한 것만 팔더라.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도움 받을 게 없어요 그런 건데 사실은 도움 받을 게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막 찾아보시 그런데 가시기 불편하시면 찾아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딴 거는 다른 사람을 시키면 돼요. 뭐 이거 뭐 때려 부수는 거는 사람을 시키면 돼. 그리고 뭐 고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고쳐진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 잘 고쳤네. 근데 파이낸스는 여러분 모르면 그냥 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뭔가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너무 귀에 좋은 소리 들리는 거 말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고. 그거 아시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회는 그러면 네. 더 할 말이 없어? 저는 항상 이제 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기질이 좀 있어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에이전트들끼리도 이렇게 만나고 이러면 다들 뭐 렌트도 안 돼요. 뭐 이제 에이전트들도요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지. 렌트가 너무 안 나간다. 그러면 스트레스 잔뜩 받고 그다음에 매물이 한참 손님들은 있는데 집이 없을 때 그때도 스트레스를 한참 받았어. 너무 안타깝겠다.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런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에이전트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들 좀 디스커리지가 좀 되지. 뭐 슬로우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을 내가 곰곰이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렇게 보는데 지금이 너무 좋은 시기인데 바이어들이 이거를 모르시는 게 나는 조금 더 안타까워. 실제로 이제 유튜브 하시는 많은 부동산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투자용 집 사지 마세요 이러신 분도 계시고 렌트 안 나가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렌트가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좀 늦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내놓으면 우리가 옛날 같으면 뭐 서로 어플리케이션 보내고 이랬던 핫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게 좀 식어. 그럼 식으면 예전 같으면은 뭐 한 2주 안에 세입자 구하고 한 달 안에 세입자 구하는데 지금은 2달이 걸릴 수도 있어. 2달 걸린다고 생각하고 55만 불짜리 50만 불을 사면 돼요. 사서 2달 안에 렌트하고 버티면 올라가요. 그게 이제 제 철학인데 이 상황이 너무 안 좋다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를 간과하기가 쉬워. 내가 지금 요즘 다니면서 늘 드는 생각이 그런 게 이게 옛날 같으면 근데 이제 봐봐요. 제가 이제 투자용을 막 사라는 게 아니라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게 막 렌트 잘 나가고 불나게 나가고 막 이랬을 때에는 너도 나도 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은 거야. 사람들이 안 할 때, 지금이 좀 주울 땐가? 뭐 주식도 좀 그렇지 않아, 언니? 내려가면. 주식이 내려갈 때 막 주워서 산 사람이 지금 막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걸 집을 산다고. 근데 지금 사람들의 센티멘트는 좀 이런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내려간 때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죽는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정말 이 부동산 때문에 제가 미친 듯이 계산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니드가 있어서.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 정말 많고 돈을 어디다 그러니까 그게 언니 실물 경제랑 자산 경제가 다르다는 거야. 그 갭이 커. 너무 큰 거지. 갭이 커.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계산을 해서 make sense.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opportunity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경우이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부동산에 관한 거를 하고 싶어요. 할 만한 내 temperament,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계산을 하는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리턴이 안 나와요. 안 나와. 현재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마켓이 너무 올라간 거죠. 마켓이 너무 올라갔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55만짜리를 50만에 사서 하면 돼요. 그 뭐예요? 기다리는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면은 내가 그 좀 씰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할 만한 사람이에요. 하면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opportunity가 맞아. 되는 그 건데 포인트. 보통은 어떤 거냐면 할 거 뭐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게 아는 게 부동산밖에 없는 거지. 우리 동양인,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동양인들은 그 부동산을 좋아하고 거기에 앉아 있기를 좋아해요. 앉아 있기를 좋아해. 그러면 계산을 해보지 않고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안 하고 어떤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좀 몇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캐피털 그 게인 Rate. 그거가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캔만 높으면 돼. 나 돈만 지금 캐시플로우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목적에 맞는 부동산을 사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나한테 어떤 리턴을 주는지 알고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가 이게 이제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해서 론을 막 쫙 깔아놓으면 이거 잠 못 자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좀 자기 상황을 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opportunity가 항상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opportunity가 있는데 그 opportunity가 내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옆에 사람의 opportunity가 내 opportunity가 아니라고. 그거는 아셔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돈을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나한테 맞을 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별히 이제 요기를 많이 하시니까 가장 최근에 제가 계산해 본 거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지금 그걸 받아도 레널 인컴을 받아도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산다고 하는 건 어떤 개념에서 관점에서 사는 거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값이 오를 거라는 관점, 나는 이때쯤 팔겠다는 관점인 거예요. 나 이거 지금 캐시 없어도 돼 이런 뭐.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서 덥석 사서 나는 캡 레이트를 어떻게 많이 오셔서 어떻게 캡 레이트를 계산하시냐면 자기 2만 불 넣었는데 10,000불을 번다는 거야. 여러분 캡 레이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캡 레이트는 뭐냐면 내가 들어간 돈 전부 집값이 50만 불이면 50만 불 대비 내가 얼마를 만들었어요. 이게 캡 레이트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지만 저 45만 불은 론 했는데 론 했어. 근데 그 돈 갖고 딴 걸 할 수도 있었다고. 그럼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론 안 하면 저 그 돈 없어요. 그럴 거잖아. 그죠? 근데 앉아서 계산을 해보면 론을 해서 내가 들어간 그 다운 페이먼트, 그지? 그거. 그리고 나서 내가 모기지를 맨 처음에 갚는 게 뭐예요? 다 프린시플이에요. 인트레스는 거의 없어. 아니, 인트레스트야 다. 프린시플은 거의 없어. 그러면 그게 내가 다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게 되는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지금 마켓에서 좀 오래 우리 동네에서도 예전보다는 진짜 오래 있더라고요. 마켓에. 값도 좀 내리고. 그런데 진짜 핫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opportunity가 아닌 건 절대 아니라는 거에 동의해. 근데 나한테 맞아야 되는 거고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받는 건지 주는 건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을 해보시고 하시면 좋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 론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투자용 주택을 지금처럼 이자가 높을 때 사실 아직도 높은 상태니까 사진 않고 대부분은 나 캐시 동원력이 좀 있고 대부분은 지금 뭐 50% 실드도 이제 이자가 엄청 떨어졌잖아. 뭐 그러면은 50% 이상 캐시를 하시는 그치. 경우.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 주워볼까?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우리가 또 그렇게 한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돈이 들어올 경우는 그치. 또 뭐 그 주식 얘기할 때 개미 투자자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개미 투자자들은 늘 망하더라고. 아니 개미 투자자 중에 성공한 사람 잘 없잖아. 아니 많지. 아니 망한 것만 나와 뉴스 보면. 근데 그 이유가 오른다 그러면은 뭐 사고 내린다 그러면 팔고 요거를 그냥 반대로 계속 막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힘드신 의미로 거잖아. 그런 의미로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잃어버리고 이번에 한국 가서 들은 얘기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서 꽤 잃었더라고. 근데 그 꽤 잃었다는 의미가 남들 다 살 때 같이 사. 그러니까 내기에 들어올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건데
남들 다 살 때 사고 또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몰라 팔고. 하고. 근데 결국은 돈을 오랫동안 넣어두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역사적으로 내려간 적이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지아 집값이 이 상태에서 떨어질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어 왔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그런 할 것도 수 좀 있는 있고 거지. 이제 나는 또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그건 맞아요. 한 번 올라간 집값이 떨어지긴 좀 힘들고요. 너무 HOA가 규정을 많이 바꿨어요. HOA는 좀 다 없애면 안 되냐? 나 정말 HOA가 멀쩡하게 없는 규정들을 다 바꿔가지고 뭐 렌털 캡 뭐 이런 게 만들면서 렌털이 너무 힘들어지게 만들어 놨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손님이 렌트를 해달라고 갖고 왔어. 그래서 이거 렌트 가능한 동네냐고 확인하셨냐고 확인했대. 그러니까 당신이 지하실을 렌트를 줬기 때문에 렌트가 되고 내 옆집에서 캐피가 렌트를 했기 때문에 렌트가 된다고 착각을 하신 거야. 근데 저희는 컨트랙을 맺을 때 Exclusive Leasing and Management Agreement을 받을 때 HOA에 확인하는 건 오너가 하시라고 하거든요. 제가 사준 걸 제외하고는. 본인이 살던 집을 렌트할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시라고. 그리고 확인을 HOA 매니저랑 이메일을 주고 받든 다큐먼을 받든 꼭 그걸 확인하셔야 퍼밋이 있어야 되는지 캡이 있는지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렌트를 다 했는데 last minute에 오 마이 갓 HOA에서 웨이팅 리스트 있고 렌트 못 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옆집에서 렌트하고 저 집도 렌트하고 저 집도 렌트하니까 나도 렌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집, 저 집, 이 집은 다 퍼밋을 받은 집이고 나도 퍼밋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많고 조지아에 없었던 렌털 캡이 굉장히 단지마다 많아졌기 때문에 스케어시티가 생겨버린 거예요. 렌트가 가능한다는 스케어시티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변화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 고치는 거는 그 각 서브 디비전에서 그 사람들이 고치는 거 아니야? HOA의 호머너들이. 그렇지. 당연히 호모들이 보트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모르고 했구나. 보트도 안 하신 분이 많다는 거지. 아. 보트가 뭐에 대한 HOA 고민이신지. 들어가 버렸잖아.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디렉터 뭐야 그걸 뭐라 그래? 보드 멤버. 보드 멤버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반드시 in 진짜. writing으로 받아야 렌트 돼.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메일로 받든 서면으로 받든 다큐먼을 확인해서 그 리싱 팟을 쭉 다 읽어보시든 그렇게 하시고 렌트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투자 주택을 살 때는 당연히 렌트가 그게 되는지부터 제일 중요한데 확인하셔야 된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근데 것 그렇게 내가 투자하는 걸로 살래요 하면 부동산이 좀 도와주지 않아? 그거 확인하는 거 그런 거. 투자하는 걸 살려면 당연하죠. 살 때는 도와주겠지. 당연히 그러죠. 아까 그랬잖아. 본인이 사는 거 사는 걸 해주는 거는 당연히 자기가 확인하지만 그렇지 않고 렌트만 부탁하는 거는 그치. 본인이 확인해서 그리고 오셔야 이제 된다. 요즘 또 커미션의 그 관행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면은 거의 한 95%는 예전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셀러가 커미션을 그대로 주고 있으니까 지금 마켓은 셀러 마켓도 아니고 바이어 마켓이 아닌 뉴트럴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마리에타, 월턴 하이스쿨 지역은 셀러 마켓이야 아직. 그런데 이제 그 외곽의 다른 데는 바이어 마켓이라는 이 느낌들이 쭉 들죠. 안 나가고 오래 스테이하고 이런 데는 이제 바이어 마켓이 되는 거죠. 바이어 마켓이 되다 보니까 커미션을 안 준다 이런 말이 이제 거의 쑥 들어가 버린 거지. 여전히 바이어 브로커의 커미션을 셀러가 아직도 주고 있는 마켓이 되는 거지. 마리에타도 그러면 아직도 셀러가 다 주고 있어? 셀러가 다 줘요. 오! 네. 왜냐면 거기는 아직까지 셀러한테 파워가 있는데 주면은 그런 뭘 모르겠지. 이제 지금 만약에 값을 올려서 이렇게. 저 어차피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 내놓은 가격보다 뭐 10만 불 더 받는데 다 얼마씩 더 줘야지, 받는데. 줘야지. 이제. 나는 맨날 안 오르는 지역에 있는 집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집 중에서 내가 살고 올려서 받은 집이 한 채도 없는 것 같아. 있겠지. 아니 없어 진짜로. 10년을 살았는데도 그 가격에 판 집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 동네를 근데 잘못 꼽나 봐. 그 동네가 예전에는 아니라 언니 그랬어. 애뉴얼 그레듀에이션이 3%였어. 어. 예전에는. 아. 그러니까 내가 이 요동치는 마켓에 어. 집을 안 안 산 산 거구나. 거지. 요동칠 때 막 들어왔다 나갔다를 안 했어. 왜냐면 나 지금 13년 동안 한 집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그거구나. 생각도 못했네 그거는. 지금 사는 집은 좀 오르긴 했을 것 같은 게 내가 그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을 때 집을 샀으니까 조금 근데 이사 갈 생각이 없으니까 뭐 텍스만 낸다니까. 세금만 진짜 징하게 냅니다. 그동안 저희가 영국 여행을 한 4주, 5주 방송을 하면서 사실 못한 얘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진행을 하는 거로 하고 오늘 머니 넌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